네 친정 식구들은 결혼식에 오지 마라. 부회장님 모시는 자리에 시골티 나는 집안이 끼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니? 세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내가 부회장님 줄에 모시려고. 너네 아버지한테 돈 빌린 거잖아. 그 정도 희생도 못해. 네 부모도 내 출세 바라는 거 아냐? 그 순간 세아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허세, 시댁의 모욕, 그리고 이용당한 친정 부모.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신부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했다는 것을. 결혼식 당일, 연회장엔 하객만 가득했고 신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세아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뒤흔들게 될 줄도 모른 채.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오후였습니다. 세아는 집에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웨딩홀 최종 미팅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세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잘 될 거야. 다들 좋은 분들이실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만났던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늘 세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듯 바라봤습니다. 세아는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웨딩홀로 향하는 내내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세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한 세아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잘 보일게요. 걱정 마세요. 사실 부모님은 오늘 미팅에 함께 오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우리끼리 먼저 정하고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라고 해서 세아 혼자 오게 된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세아는 차에서 내려 웨딩홀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상담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세아는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확인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안쪽에는 예비 남편 민우와 시어머니, 그리고 민우의 남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밝은 표정으로 자리 배치도를 펼쳐 보이고 있었죠. 아, 신부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플래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세아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민우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게 혀를 찼습니다.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오지. 오늘 중요한 미팅인데. 세아는 아침에 1시간 넘게 고민해서 고른 옷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하객분들 동선이 편하실 겁니다. 플래너가 설명을 이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배치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신부 쪽 자리 말인데요. 민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시어머니 쪽을 힐끗 보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회장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세아 친정 쪽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이미지가 좀.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이 볼 때 말이에요. 세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척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어디 앉으시는 거예요? 민우는 태연하게 마치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 체면이 중요한 자리니까. 우리 회사 부회장님 오시는데 신경 써야지.
세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민우가 뭐라고 한 건가요? 부모님을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혼주 사진에도 안 넣는 게 낫겠어. 분위기 흐려지면 곤란하잖아. 민우 동생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혼주 사진 요즘 다들 예쁘게 찍던데. 우리도 스튜디오 가서 제대로 찍어야죠.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끼리 찍자. 그게 낫겠어. 세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난처한 표정으로 세아를 쳐다봤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시면 신부 측 하객 자리는 어떻게 배치할까요?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아예 없애도 돼요. 어차피 올 사람 없으니까. 세아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만지작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잠시 자리 비워드릴게요. 가족끼리 의논하세요. 플래너가 나가고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놓인 보자기로 싼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세아 부모님이 며칠 전 정성껏 준비해 오신 예단이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예단 봉투와 작은 선물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뜯어보더니 안에 든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이 정도 금액이면 수준이 보이네. 요즘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하는 집도 있나 봐.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금반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아 어머니가 손수 금은방에 가서 고르신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지를 집어들고 빛에 비춰보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요즘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 별로네. 민우의 남동생까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집안 진짜 별로네요. 형, 괜찮아요? 이렇게 초라하게 받아도? 세아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 준비하셨는지 아는데 이렇게 함부로 평가를 당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민우는 짜증이 난 듯 세아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승진 망치게 하지 마. 이번 결혼식으로 부회장님한테 제대로 보여야 한다고.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시어머니가 보자기를 대충 싸며 말했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우리가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우리 집안 생각하면. 세아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잠깐 다녀올게요.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들어간 세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세아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 화장이 번질 테고 그럼 또 뭐라고 할지 빤했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세아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결혼하면 나아질 거야. 지금만 참으면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나아질까?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순간 민우가 동생과 나누던 대화가 세아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나저나 너희 아버지한테 빌린 돈도 아직 정리 안 됐는데 말이야. 민우가 무심코 던진 그 말에 세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세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돈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우는 그제야 실수했다는 듯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 그게. 하지만 시어머니가 대신 말을 받았습니다. 그거.
줄에 모시려고 부회장님 접대비로 좀 썼다잖아. 너네 집 담보 잡고 빌린 거. 세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언제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쯤 아버님이 흔쾌히 도와주셨어. 괜찮다고 하시던데. 얼마나 빌리신 건데요? 그게 중요해. 어차피 우리 식구 되는 건데. 세아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집 한 채 담보 잡힌 걸로 생색은 우리가 더 큰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지. 솔직히 우리 집안 생각하면 내 집이랑 격이 안 맞잖아. 세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웨딩 플래너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최종 확인서에 사인 부탁드릴게요. 플래너가 서류를 세아 앞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우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사인해. 시간 없어. 다음 약속도 있다고. 세아는 그제야 겨우 펜을 들었지만 사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서류를 바라만 보고 있었죠. 왜? 뭐가 문제야? 민우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할게요.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세아는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세아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보낸 예약 확인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윤세아 장민우님 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세아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결혼 절대로 못합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지만 세아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려서야 겨우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세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결혼은 할 수 없다는 것. 집 앞에 차를 세운 세아는 한동안 핸들을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모님 얼굴을 봐야 했거든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세아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 앞에 서서 또 한 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세아야, 왔니? 거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엄마. 왔어요. 거실로 들어선 세아를 본 어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다가가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아야, 무슨 일 생겼지? 그 따뜻한 손길에 그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세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꾹 눌러 담아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세아를 꼭 안았습니다. 왜 그래?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아버지도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딸이 우는 모습을 본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아를 방으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세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지.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에서 민우와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 부모님을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것, 예단을 보고 비웃었던 것, 그리고 아빠가 우리 집을 담보로 잡고 민우 씨한테 돈을 빌려주셨다면서요? 세아의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하다, 세아야. 내가 힘들까봐 말 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우 그 친구가 찾아와서는 주례를 모시려면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어. 세아, 내 결혼식을 제대로 치러주고 싶어서. 그래서 대출을 받았단다.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세아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민우가 시댁이 잘못한 거였죠. 어머니는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세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원래 내 결혼 선물로 준비한 거야.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낡은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아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가락에서 본 적이 있는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할머니가 엄마한테 주신 거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행복하라고 주시는 거야. 세아는 반지를 꼭 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댁에서는 예단 금액이 적다고 비웃었지만 부모님이 준비하신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아야, 결혼식 안 가도 된다. 세아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집안이면 내가 갈 필요 없어.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세아야. 억지로 할 필요 없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해. 세아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두고도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려고 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아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그리고 세아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계란말이까지. 많이 먹어. 요즘 살 많이 빠진 것 같던데. 아버지는 세아 밥그릇에 반찬을 하나씩 올려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세아는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세아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어. 이제 내가 결정해.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그날 밤 부모님이 주무시고 난 뒤 세아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민우에게서 온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일 늦지 마. VIP들 오니까 단정하게 입고 와. 답장 왜 안 해? 세아는 메시지들을 보다가 천천히 녹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몰래 녹음해둔 민우의 폭언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세아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우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천천히 지워나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지울 때마다 마음속에서도 미련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사진까지 지우고 나서 세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난 예식장에 가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아는 휴대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오전 7시였습니다. 원래라면 지금쯤 웨딩홀로 향하기 위해 서둘러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세아는 알람을 끄고 그대로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어젯밤 내린 결심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민우에게서 온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늦으면 안 돼. VIP들 온다. 시간 맞춰. 답장 좀 해. 세아는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세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방 한쪽에 걸려있는 웨딩드레스를 바라봤습니다. 하얗고 예쁜 드레스였습니다. 세아가 직접 골랐던 드레스였죠. 하지만 이제 그 드레스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아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떨렸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 저는 당신과 결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세아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가슴속에 짓눌렸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세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당장 와. 사람들 다 모였어. 제정신이야? 세아는 침착하게 민우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아는 옷장으로 다가가 웨딩드레스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옷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대신 평소에 입던 편안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세아는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모습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진짜 나야. 세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을 꺼내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서랍 속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가족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세아와 부모님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가족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세아는 그 사진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짐을 다 챙긴 세아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모님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세아를 바라보셨고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지만 집중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아가 거실로 들어서자 두 분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세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예식장 말고요. 우리 셋이 가고 싶은 데로 가요. 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세아야, 정말 괜찮겠니? 후회하지 않겠어? 세아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전혀 후회 안 해요. 이게 제 진짜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세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계셨죠. 그러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내 인생을 고르는 날이니까. 우리가 함께 가자. 세 사람은 간단히 짐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세아가 신발을 신는데 어머니가 세아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우리 딸 잘 결정했어. 차에 오르기 전 세아는 잠시 집을 돌아봤습니다. 이 집에서 자라면서 행복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억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수석에, 세아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세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천천히 뒤로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세아는 앞좌석에 앉아 계신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세아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세아야. 우리가 있잖아. 아버지는 백미러로 세아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셋이서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자.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멀리 산이 보이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세아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야. 시원한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아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 웨딩홀에서는 분명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세아는 그곳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이곳이 진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임을 알았습니다. 2시간 정도 차를 달렸을까요? 세아네 가족은 강원도에 있는 조용한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아는 탁 트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고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세아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아버지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한번 왔던 곳이야. 기억나니?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가족 셋이서 왔었죠. 리조트 로비로 들어가자 프론트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 성함 어떻게 되시나요? 윤동식입니다. 아버지가 신분증을 건네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직원이 체크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물었습니다. 혹시 허니문이세요? 아니면 가족여행이신가요? 세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여행이요. 우리 셋이서요. 아, 그러시군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 열쇠를 받아든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방 앞에 섰을 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세아야, 정말 괜찮은 거지? 후회는 안 하고? 세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이미 마음 정했어요. 후회 같은 거 절대 안 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널찍한 객실이 나타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산과 하늘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아, 시원해. 신발을 벗어던지고 팔다리를 쭉 펴는 세아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아는 다시 일어나 프론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작은 케이크 하나랑 샴페인 한 병 객실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세아에게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건 왜 시켜? 오늘 축하할 일이 있잖아요. 제가 제 인생을 되찾은 날이니까요. 잠시 후 객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작은 케이크와 샴페인을 가져왔습니다. 케이크는 하얗고 예뻤고 위에 딸기가 몇 개 올려져 있었습니다. 세아는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놓고 부모님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케이크 위에 작은 초 하나를 꽂았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제 인생을 되찾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축하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아야, 우리가 미안해서. 세아가 아버지 말씀을 막았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제가 진작에 정신 차렸어야 했어요. 이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예요. 세아는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거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 불꽃을 바라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소원 빌고 불 꺼요. 세아가 눈을 감고 조용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후 하고 불을 껐습니다. 부모님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케이크를 자르며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객실 안에 가득 찼습니다. 세아는 부모님이 웃고 계신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때 세아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아까 번호를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거는 것 같았습니다. 세아는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아무 연락도 받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케이크를 다 먹고 난 뒤 세 사람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테라스에 놓인 의자에 나란히 앉으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식장보다 훨씬 따뜻하다. 우리끼리 해서 그런가 봐. 세아는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내 부모인데 당연한 거지.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리조트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객실로 돌아온 세아는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사진 한 장 더 찍어요. 오늘 기념으로. 아버지가 휴대폰을 들고 세 사람이 함께 찍을 수 있게 준비하셨습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세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세아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갔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하지. 내가 김밥 3줄을 다 먹었잖아. 세 사람은 밤늦도록 추억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세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내 진짜 인생의 첫날이야. 그날 웨딩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전 11시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았고 민우는 신랑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아 연락 안 돼?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계속해서 세아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뭐 하는 거야? 민우의 동생이 신부 대기실 쪽을 다녀오더니 황급히 말했습니다. 형, 신부 대기실 비어 있어요.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도 다 가고 없대요. 그 순간 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식장 안에서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왜 안 오지? 벌써 20분이나 지났는데.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가장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회사 부회장이 시계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옆에 앉은 임원들도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다급히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 부회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대리, 이런 식이면 앞으로 일하기 어렵겠네. 그 말을 남기고 부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민우는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뒤편에서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집안 원래 인성이 그래. 말도 없이 이렇게 망쳐놓다니.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민우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애 어디 있는지 찾아내.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민우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세아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서로 위치 공유 앱을 설치해뒀던 게 생각났던 겁니다. 한참을 찾던 민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찾았어요. 강원도 리조트에 있네요. 뭐, 리조트? 지금 거기서 놀고 있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당장 가자. 내가 직접 데려올 거야. 민우와 시어머니, 그리고 민우의 동생은 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우는 악셀을 밟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세아, 각오해.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 한편 리조트에서는 세아 가족이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리조트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세아는 오랜만에 푹 잔 덕분인지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이 빵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온 세 사람은 잠시 쉬려고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세아, 어디 있어? 세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 입구로 시어머니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민우와 민우 동생이 따라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아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 부모가 우리 결혼식 망쳤어. 이게 말이 돼? 세아의 부모님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아를 감싸듯 안았고 아버지는 일어서서 시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세아도 일어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제 공간입니다. 고성은 삼가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망쳐서 우리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부회장님까지 화내고 가셨어. 민우도 앞으로 나서며 세아를 노려봤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미쳤어? 로비 매니저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서는 조용히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니저를 밀쳐냈습니다. 비켜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주변 투숙객들이 하나둘씩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저 사람들 뭐야라고 속삭였고 또 누군가는 결혼식 망친 게 저 여자 잘못인가 봐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아의 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순간 세아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우리 딸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민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잘못 안 했다고요? 결혼식 당일날 도망친 게 잘못이 아니에요? 보안요원 2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시거나 나가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요원들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민우의 동생도 거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피해자라고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요. 로비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투숙객들은 계속 영상을 찍었고 곧 이 영상들이 SNS에 올라갈 게 뻔했습니다. 세아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로비의 소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우가 성큼 다가와 세아의 손목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같이 가. 내려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덮어줄 수도 있어. 세아는 손목이 아팠지만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때 세아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서
민우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우리 딸 건드리지 마시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사셨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 당당히 서신 겁니다. 민우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집 한 채 잡히고 나한테 빌붙었으면서 왜 이렇게 배짱이세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 주변에 서 있던 투숙객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저 남자 뭐야? 결혼할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해? 정말 무례하네. 민우는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문제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 부회장님이랑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아세요? 나한테 잘못 보이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때 세아가 조용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인네 집 담보 잡고 접대비 돌리는 중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친정은 발도 못 들여놓게 할 거니까 상관없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아 부모, 촌스럽기 짝이 없더라. 결혼식에 오면 분위기 망칠 것 같아서 아예 못 오게 했지.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급히 세아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야, 그거 꺼. 당장 꺼. 하지만 보안 요원이 민우를 막아섰습니다. 녹음 파일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우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회장 접대비로 쓴 돈? 사실 내 빚 갚는 데 쓴 거야. 장인한테 돈 빌려서 일단 막았어.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 여성 투숙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이랑 결혼 안 하길 잘했네. 진짜 끔찍하다. 저게 사람이야? 민우는 당황해서 둘러댔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건 농담이었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농담.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집안 체면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 중년 남성 투숙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결혼할 때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정말 감사하게 식 올렸는데요. 옆에 있던 여성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남자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절대 저런 말 안 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해가 잘못했어요. 결혼식 당일에 도망친 게 말이 돼요? 로비 매니저가 다시 한번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손님, 정말로 이러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우의 동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요. 저 여자가 사기친 거라고요. 보안 요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명의 요원이 시어머니와 민우, 그리고 민우 동생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손님들, 지금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다른 투숙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계십니다. 시어머니가 버둥거렸습니다. 왜 우릴 내쫓아요? 저 애들이 먼저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민우는 끌려가면서도 허세를 부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회사 부회장님이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한 투숙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부회장이 뭐 어쨌다는 거야? 사람 됨됨이가 저 모양인데. 결국 시어머니와 민우 동생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로비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우는 나가면서도 세아를 노려봤습니다. 각오해. 이대로 안 끝나. 로비 문이 닫히고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주변 투숙객들이 세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런 사람이랑 결혼 안 하길 정말 잘하셨어요. 힘내세요. 분명히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로비 매니저도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세아의 아버지가 세아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세아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됐다, 세아야. 이제 정말 끝났어. 세아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세아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객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세아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리조트 객실로 돌아온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세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분노에 찬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리조트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챙겨 차에 실고 세 사람은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면 푹 쉬어야겠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세아는 짐을 내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집의 냄새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집 전화기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세아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장 좀 다녀올까? 저녁 반찬 살 게 없네. 제가 갈게요, 엄마. 쉬세요. 아니야, 엄마가 갈게. 내가 더 피곤하잖아. 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동네 시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집 딸이 결혼식 날 도망쳤어요. 우리 아들 완전히 망신당했다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사기꾼 집안이에요. 돈만 받아먹고 딸은 도망 보냈어요. 세아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발견하고는 손가락질하며 다가왔습니다. 저기 있네. 저 사람이 바로 그 어미예요.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이 모두 세아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결혼식 당일에 도망치다니.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왜 안 돼요? 다들 알아야죠.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윤신의 집사람 아니야? 어머, 무슨 일이래? 세아 어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 관리인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리쳤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저런 집안이랑은 절대 엮이면 안 돼요. 결국 시어머니는 관리인에게 이끌려 시장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이미 깊게 새겨졌습니다.
세아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장바구니를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세아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세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세아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거실에서 으윽하는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급히 거실로 달려가자 아버지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머니가 다급히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세아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가슴 통증이 심하대요. 손이 떨려서 주소를 말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곁에 앉아 등을 쓰다듬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괜찮아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세아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요. 아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세아와 어머니는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이 맞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합니다. 세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안 끊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까? 어머니가 세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세아야. 절대 내 잘못 아니야.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있네. 고개를 드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민우 동생도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린 잘못 없어.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고. 세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세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을 때 세아와 어머니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옮기고 나면 면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세아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가만히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마취해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빠,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세아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집에 다녀오신다고 하셨을 때 세아는 혼자 병실에 남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시어머니가 친정을 모욕한 영상, 집을 담보로 잡은 대출 서류, 리조트에서의 난동 장면까지 모든 것이 폴더 안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세아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민우. 세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거절하겠습니다. 세아, 이거 내 아버지 건강 생각해서라도 만나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에 세아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역 앞 카페. 1시간 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세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앱을 켰습니다. 1시간 후 세아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이미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자리에 앉자 민우가 말했습니다. 잘 나왔네. 앉아. 세아는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가방 안 휴대폰에서는 녹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 내 책임이야. 내가 결혼식 망쳤잖아. 제 책임이라고요? 그래. 우리 집안이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부회장님도 화내고 가셨고 친척들한테도 욕 엄청 먹었어. 세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민우가 비웃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면 누구 잘못이야? 결혼식 날 도망친 게 잘못이 아니라고?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도망친 게 아니라. 민우는 테이블을 툭 쳤습니다. 말장난하지 마. 어쨌든 우리 집안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 무슨 뜻이죠? 민우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빚 문제 있잖아. 우리 방식대로 처리할 수도 있어. 세아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아니지.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너희 집 큰일 나. 세아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민우가 뒤로 기대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덮어줄 수도 있어.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다시 결혼 준비하면 돼. 거절하겠습니다. 세아, 정신 좀 차려. 내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아를 설득하려는 말, 협박하는 말, 자신이 얼마나 관대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말들. 세아는 그 모든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봐. 우리가 원하면 너희 아버지 담보 잡은 집도 날아갈 수 있어. 세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현명한 선택이야. 내일까지 답 줘.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세아는 즉시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세아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예약 없이 찾아온 세아를 변호사는 흔쾌히 맞아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세아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폭언 녹취 모욕 영상, 대출 서류 사본, 리조트 난동 영상, 그리고 오늘 녹음한 협박 내용까지. 변호사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보던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오히려 손해배상은 세아 씨가 받으셔야 합니다. 정말요? 네. 명예훼손, 모욕, 협박까지 다 해당됩니다. 게다가 부당한 금전 거래도 있고요. 세아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당한 금액 가능합니다. 최소 몇 천만 원은 될 거예요. 변호사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 증명부터 보내고
정식으로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세아는 민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우 씨,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곧 민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협박이야? 세아는 그 문자를 읽고는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세아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다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세아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세아는 변호사와 함께 최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들을 어떻게 공개할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세아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해둔 답을 말했습니다. 회사 내부 제보 채널에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가족 단톡방과 지인 단톡방에 보낼 겁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죠. 세아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민우가 다니는 회사 내부 제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창이 떴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귀사 직원 장민우의 불법 접대비 유용건, 그리고 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회사 부회장 접대비 명목으로 장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내용, 그 과정에서 장인의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내용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증거 파일들을 첨부했습니다. 녹음 파일, 대출 서류, 민우가 친구에게 자랑하듯 말했던 녹취록까지. 마지막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은 민우네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예전에 민우가 세아를 초대했던 그 단톡방. 세아는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단톡방에 리조트 난동 영상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로비에서 소리 지르는 모습, 보안 요원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세아 친정을 모욕했던 녹취록도 함께 올렸습니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우 친구들이 모인 단톡방에도 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민우가 여러분께 거짓말한 것들입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작업을 마친 세아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우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민우 대리님, 지금 바로 인사팀으로 올라오십시오. 민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인사팀장실에 들어가자 팀장과 임원 한 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민우가 자리에 앉자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서류에는 세아가 올린 제보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부회장님 접대비 명목으로 개인 대출을 받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민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임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녹취록도 다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인사팀장이 노트북을 돌려 민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우가 친구에게 자랑하듯 말했던 녹취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장인네 집 담보 잡고 돈 빌려서 내 빚 갚았어. 어차피 결혼하면 다 내 거니까.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대리, 이런 직원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중징계 처분하고 사직 권고 들어갑니다. 부장님, 한 번만 기회를. 나가보세요.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내부 제보당했대.
부회장님 이름 팔아서 사기친 거래. 진짜 뻔뻔하네. 민우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우네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올린 거야?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들과 녹취록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친척들에게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리조트에서 난동 부렸다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집안 망신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 왔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난동 부렸던 일이 영상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아니야? 시장에서 소리 지르던. 아, 맞다. 딸 결혼식 망쳤다고 하던 그 사람. 시어머니는 외출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민우 씨 맞으십니까? 결혼식 도망 신부 사건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보셨나요? 결혼식 도망 신부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요. 민우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여러 커뮤니티에 세아가 올린 내용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수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세아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부가 도망친 게 아니라 탈출한 거네요. 이런 남자랑 결혼 안 하길 정말 잘했어요. 부모님까지 모욕당하고 마음 아팠겠다. 민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세아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입니다. 내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아는 서류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휴대폰에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합의하자. 내가 잘못했어. 세아는 그 문자를 읽고 차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병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신 덕분에 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아버지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세아가 뒤에서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곧 퇴원이에요. 그래. 집에 가고 싶구나.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 가능하대요. 세 사람은 병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세아야, 내가 정말 대단해. 제가요? 응. 내가 용기 내서 결정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 모두 불행했을 거야. 세아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2사람 곁으로 다가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 건강하게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아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아 씨, 합의금 입금 완료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세아는 휴대폰 뱅킹 앱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통장에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전화를 끊고 세아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합의금 들어왔어요. 이걸로 아빠 담보대출 다 갚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다 해결했네. 장하다, 정말. 아빠가 빌린 돈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힘들게 싸워서 얻어낸 거지. 고맙다, 세아야. 며칠 후 아버지는 퇴원을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세아는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세아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던 웨딩드레스 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아는 박스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아직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드레스는 세아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세아는 휴대폰을 꺼내 중고 거래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웨딩드레스 판매합니다. 가격을 적당히 낮춰서 올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드레스가 행복한 시작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게시글을 올리고 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세아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케이크를 사러 나갔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데?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엄마, 오늘이 제가 제 인생을 되찾은 지 2달째 되는 날이에요. 축하해야죠. 빵집에서 작은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하얀 크림 케이크 위에 딸기가 예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케이크를 놓고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을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기념일로 하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앞으로 매년 오늘을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날로 기억하자. 세아가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3개의 작은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 다 같이 소원 빌어요. 세 사람은 눈을 감고 조용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초를 껐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세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다음 주부터 직장 복귀해요. 벌써? 좀 더 쉬다 가도 되는데.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다시 일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세아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씩씩하다. 케이크를 먹으며 세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아는 다시 일을 시작할 것이고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시고 세 사람은 여행도 다니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세아는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세아 씨, 잘 지냈어요? 힘든 일 많았죠? 이제 괜찮아요? 세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한 선배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견뎠어요. 용기 내서 결정한 거 정말 잘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세아는 자기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업무 화면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세아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자리야. 내가 선택한 내 삶이야. 그날 저녁 퇴근길 세아는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지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세아야, 저녁 먹고 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세아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금방 갈게요, 엄마. 세아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녁을 준비하는 집들에서 나는 음식 냄새,
따뜻한 불빛이 켜지는 창문들.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세아는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다녀왔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대답 소리. 어서 와, 우리 딸. 세아는 신발을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타인의 체면을 위해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세아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